서울의 낡은 기흥동 골목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회색빛 시멘트 벽들은 세월의 흔적처럼 얼룩져 있었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스미는 햇살은 마치 희미한 희망처럼 흐릿했다. 이 골목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낡고 작은 집 한 채가 웅크리고 있었다. 7살 쌍둥이 소녀 은비와 서연은 매일 아침 이 집의 좁은 문을 나서며 세상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곤 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단출했다. 끓이다만 라면을 둘로 나눠 먹으며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언니인 은비는 동생을 향해 말없이 자신의 면을 조금 더 밀어주었고, 동생인 서연은 그 마음을 알기에 고개를 저으며 언니의 라면 그릇을 다시 채워주었다. 서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옆에 앉아 기침을 쏟아내시는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은비는 이성적이고 차분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주변을 관찰하고 계산했다. 마치 눈앞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그녀의 작은 머릿속은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반면 서연은 감성적이고 예민했다. 그녀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았고, 골목길에 피어난 들꽃 한 송이에서도 삶의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의 재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서로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았다. 이른 아침, 그들은 낡은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다. 그들의 교복은 깨끗하게 빨았지만 군데군데 색이 발에 있었다. 등굣길에 만난 다른 아이들은 화려한 브랜드 옷과 번쩍이는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은비와 서연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이었다. 새 학년 첫날, 교실은 떠들썩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떠드는 데 바빴고 교실은 순수한 소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인 박지민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그녀는 젊고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엄격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잠시 교실을 둘러보더니 낡은 교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은비와 서연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박 선생님은 그들의 눈빛에서 다른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를 읽어냈다. 간단한 자기소개가 끝난 후 박 선생님은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시험지를 나눠주었다. 수학 문제와 짧은 글짓기 문제가 포함된 시험지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연필을 굴리며 끙끙 앓았지만 은비와 서연은 달랐다. 은비는 문제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연필을 움직였다. 복잡한 곱셈과 나눗셈, 심지어는 간단한 방정식 문제까지도 그녀의 손끝에서 순식간에 풀렸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답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풀이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논리적 흐름은 완벽했다. 서연은 글짓기 문제인 나의 꿈이라는 주제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연필을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학교 운동장의 아이들이 아니라 골목길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언니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다. 나의 꿈은 언니의 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언니는 별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 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밤하늘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연의 글은 7살 아이가 썼다고는 믿기 힘든 깊은 감정과 은유를 담고 있었다. 꿈을 이루는 것은 그녀의 몫이 아니라 언니의 꿈을 지켜주는 것이 그녀의 꿈이라는 표현은 박 선생님의 가슴을 울렸다. 아이들이 시험지를 제출한 후 박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은비와 서연의 시험지를 채점했다. 그녀는 채점을 하던 중
놀라움에 잠시 멈칫했다. 두 아이의 답안지는 완벽했다. 은비의 수학은 정답률 100%였고 서연의 글은 단순한 글짓기를 넘어선 하나의 시와 같았다. 그때 교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학교의 교장인 정소연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정 교장 역시 아이들의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종종 교실을 둘러보곤 했다. 박 선생님은 정 교장에게 은비와 서연의 시험지를 보여주었고 정 교장은 놀라움과 흥미를 동시에 느꼈다. 정 교장은 은비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보라고 요청했다. 은비는 망설임 없이 칠판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이 써준 문제를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풀이 과정을 설명하며 답을 구해냈다. 그녀의 설명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어서 서연의 차례였다. 정 교장은 서연에게 한 권의 시집을 건네며 시의 의미를 해석해 보라고 했다. 서연은 시집을 건네받고 천천히 시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시의 배경과 숨겨진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며 시인이 느꼈을 고독과 희망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다. 이 시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마지막 연에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작은 불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가 우리 할머니와 같다고 생각해요.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작은 불꽃을 지켜주시는 할머니와요. 서연의 해석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정 교장은 두 아이의 비범한 재능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두 아이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선 타고난 천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재능이 썩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수업이 끝난 후 정 교장은 박 선생님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박 선생님, 이 아이들은 우리 학교의 보물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 재능이 길거리에서 사라지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정 교장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다. 정소연 교장의 사무실은 학교의 명성과 걸맞게 웅장했다. 고풍스러운 나무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돈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교육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교장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 교장은 은비와 서연의 시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녀는 두 아이의 천재성이 단순한 학습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의 혹독한 환경에서 길러진 놀라운 집중력과 통찰력의 결과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준 한 교사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두 아이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녀는 박지민 선생님에게 은비와 서연의 가정을 방문할 계획을 알렸다. 박 선생님은 다소 놀랐지만 이내 정 교장의 뜻을 이해하고 동행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교장실을 나서 은비와 서연의 집이 있는 기흥동으로 향했다. 학교 앞을 떠나는 정 교장의 고급 외제차는 곧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과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다. 퀴퀴한 냄새와 낡은 벽, 이리저리 널브러진 쓰레기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정 교장은 잠시 멈춰서서 이 모든 것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풍경과 이곳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전 잊혔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올랐다. 은비와 서연의 집은
골목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낡은 대문 앞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작은 화분 속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박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서연이 키우는 꽃이었다. 정 교장은 그 작은 화분들을 보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문을 두드리자 기침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정 교장과 박 선생님을 보자 깜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했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집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운 듯 두 사람에게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다. 집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더 낡았고 가구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낡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은비와 서연은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서서 낯선 손님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정 교장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제안을 꺼냈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은비와 서연의 재능이 정말 특별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정 교장은 이어서 모든 학비와 교재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박 선생님은 옆에서 그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지 설명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근심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해도 충분히 똑똑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정 교장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이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면 두 아이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아이들의 눈치를 살폈다. 은비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꾹 참고 있었다. 반면 서연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우리 안 가도 돼요.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 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님, 이 아이들의 재능은 어머님께서 평생 바쳐 키워주신 결실입니다. 이 결실이 썩지 않도록 저희가 더 좋은 땅에 옮겨 심어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아이가 성공해서 어머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일 겁니다. 정 교장의 말은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두 손주를 키웠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었다. 두 손주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께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알겠어요. 교장 선생님을 믿을게요.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은비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희생을 보았고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한 듯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들의 작은 어깨 위에는 할머니의 희생과 믿음, 그리고 자신들의 빛나는 미래가 담긴 무거운 짐이 놓였다. 은비와 서연이 낡은 교복을 벗고 교복과 모든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서울 명문 사립학교 한월고등학교의 교복을 처음 입었을 때 그들은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턱을 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교복은 그들에게 잘 맞았고 새 옷의 빳빳한 감촉은 낯설면서도 신선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 대신 학교가 제공한 최신형 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학교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다. 웅장한 건물들과 푸른 잔디밭, 조각상과 분수대가 있는 정원은 그들이 살던 낡은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들은 이곳에 속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 같았다. 은비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것을 관찰했고, 서연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숙사 생활은 그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들의 방은 깨끗하고 넓었으며 고급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다. 방을 공유하게 된 룸메이트 하유는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하는 듯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하유는 명문가 자녀들 사이에서 자라 빈부격차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편견이 깊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은비와 서연을 빤히 바라보며 너희 같은 애들이 우리 학교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네 라고 차갑게 내뱉었다. 은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침대를 정리했다. 서연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그녀는 애써 참아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그들은 처음으로 학교 식당에 갔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식당에는 온갖 고급 요리들이 가득했다. 은비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았다. 그들이 살던 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무리의 중심에는 강민준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잘생긴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민준은 은비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야, 너희들, 여기는 너희들 같은 애들이 밥 먹는 곳이 아니야. 그의 친구들은 민준의 말에 키득거렸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은비는 달랐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긴 학생식당이고 우리는 이 학교의 학생이야. 은비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되찾으며 그들의 접시를 살짝 밀쳤다. 음식이 쏟아질 뻔했지만 은비는 빠르게 접시를 잡았다. 그들의 첫 번째 충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비와 서연의 천재성은 학교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은비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문제들을 마치 숨쉬듯 해결했고 과학 실험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교사들은 그녀를 극찬했고 그녀는 곧 학교 수학 올림피아드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서연은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의 글은 깊은 감성과 탁월한 표현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그림은 보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서연은 학교 문학 동아리와 미술 동아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은비는 공부에 몰두하며 외부의 시선에 무심해졌지만 서연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뒷말에 상처를 받았다. 특히 민주는 은비와 서연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그는 틈만 나면 그들의 출신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렸다. 빈민가 출신 천재라니 웃기지도 않네. 어차피 그 재능도 한계가 있을 거야. 하유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방관했지만 은비와 서연의 순수한 모습과 끊임없는 노력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녀는 서연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고 은비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느꼈다. 하유는 민준의 행동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차 그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하유는 은비와 서연에게 말했다. 민준이 말은 신경 쓰지 마. 그 애는 그냥 질투하는 거야.
서연은 하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은비는 말없이 하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굳건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은비와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각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에게 속삭였다.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들의 작은 맹세는 그들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한월 고등학교의 교내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재능을 뽐내는 축제의 장이었다. 올해의 경진대회는 예년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고 특히 수학 부문과 문학 부문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은비와 서연은 각자의 재능을 시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천재성은 이제 교내를 넘어 지역 사회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경진대회 당일, 강당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열기가 뜨거웠다. 은비는 수학 부문 대표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상대는 민준이었다. 민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칠판 앞에 섰고 은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수학 문제 풀이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태도를 가진 두 존재의 대결처럼 보였다. 문제는 매우 복잡한 기하학 문제였다. 도형의 복잡한 구조와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끙끙 앓았다. 민주는 계산을 시작했지만 몇 번이고 막히는 듯 보였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그는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은비는 문제지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칠판에 망설임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형의 숨겨진 원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논리적인 해법이 물 흐르듯 전개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완벽한 답을 도출해냈고 강당은 놀라움과 함께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민주는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은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어서 문학부문 경연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무대에 올라 자신의 글을 낭독했다. 그녀의 글은 별을 향한 길이라는 제목의 시였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인 은비의 꿈을 별에 빗대어 표현했고 그 별이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이 어둠을 포용하는 밤하늘이 되겠다고 썼다. 그녀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어두운 골목길에 피어난 두 개의 작은 빛. 하나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싶어 했고 다른 하나는 그 등불이 되어 빛나길 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꿈을 향한 길을 밝혀줄 가장 어두운 밤하늘이 되겠습니다. 서연의 시는 심사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가 단순한 상상이 아닌 그녀와 은비의 실제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의 시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경진대회가 끝난 후 은비와 서연은 나란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들의 사진은 학교 게시판에 크게 붙었고 학교 신문 한 면에 실렸다. 그들의 재능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민준과 그를 따르는 학생들에게는 굴욕이자 그들을 향한 새로운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민준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저것들 저렇게 잘난 척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그는 무언가 사악한 계획을 꾸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서연의 시는 학교 신문을 통해 외부로 퍼져나갔고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연의 문학적 재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출신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난파리, 동정심 유발 등의 자극적인 단어들이 난무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은비는 동생을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잖아. 하지만 은비의 말은 서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것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옆에서 곤히 잠든 은비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이미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비와 서연의 삶은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가 되었다. 교내 경진대회에서의 압도적인 우승 소식은 곧바로 방송국과 신문사에 전해졌고 빈민가에서 온 천재 쌍둥이 자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학교는 두 아이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정교장은 그들을 학교의 얼굴로 내세웠다. 매일같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과 가난했던 과거에 대해 묻기 바빴다. 은비는 이러한 관심에 무덤덤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학업이었다. 인터뷰나 촬영은 그녀의 시간을 빼앗는 귀찮은 일일 뿐이었다. 은비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고 간결하게 답했고 그녀의 머릿속은 항상 다음 수학 문제나 과학 공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그녀는 이 모든 압력이 결국 자신과 서연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밤이 늦도록 그녀는 책상에 앉아 펜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반면 서연은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느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얼어붙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댓글들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천재, 결국 가난파리로 뜬 거 아니냐. 저런 애들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같은 날카로운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창작 욕구는 두려움과 공포로 변해버렸다. 두 자매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은비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서연의 고민을 알아채지 못했고 서연은 언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하윤과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읽고 있는 소설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은 공허했다. 하윤은 그런 서연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무서운 일 있어?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윤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녀와 은비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가득했다. 하윤은 화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저 사람들은 너희를 질투하는 거야. 하지만 내 꿈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글을 쓰는 거였어. 그런데 내 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해. 내가 쓴 시는 진심이었는데.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 순간 은비가 도서관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 서연아, 우리는 여기서 공부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할머니를 위해 성공해야 하니까. 은비의 말은 차가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연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언니의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언니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세상을 보지 않는다고 느꼈다. 언니의 눈에는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만 존재했다. 언니는 나를 이해 못해. 서연은 낮게 읊조렸다. 언니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은비는 서연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다시 문제집을 펼쳤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끊겼다. 두 자매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서로 다른 섬에 고립된 듯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몰래 기숙사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쐬고 싶었다.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이 넓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언니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문득 저 멀리 빛이 새어나오는 건물이 보였다. 학교의 심야학습실이었다. 서연은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은비였다. 은비는 피곤한 얼굴로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다. 서연은 언니의 눈에서 과거에 본 적 없는 외로움과 압박감을 읽어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은비 역시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은비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었다. 서연은 언니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춰버렸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벽이 이미 그들 사이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올림피아드 대회가 다가오면서 학교 전체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수학과 문학 부문은 한월 고등학교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였다. 정 교장은 은비와 서연을 직접 불러 격려하며 이 대회가 그들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은비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더욱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녀에게 이 대회는 단순히 학문적인 경연이 아니라 자신과 서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의 시험대였다. 그녀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반드시 우승해서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지난밤 은비를 보며 느꼈던 감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문학은 삶의 위안이자 도피처였지 남을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 교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싶습니다. 정 교장은 서연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아, 무슨 말이니? 너의 재능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 이 대회는 너에게 더 큰 기회를 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저는 그냥 글을 쓰고 싶어요. 제가 쓰고 싶은 글을요. 경쟁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정 교장은 서연의 뜻을 존중했지만 은비는 서연의 결정에 실망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두 자매의 대화는 폭풍우처럼 거칠어졌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서연아, 은비가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우리를 위해 할머니가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 서연은 은비의 말을 듣고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나는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나답게 살고 싶은 거야. 언니는 이제 성공만 생각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라면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우리
진짜 꿈은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했잖아. 언니는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럼 그 행복은 그냥 오는 줄 알아.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해. 성공해야만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너는 내가 밤낮 없이 공부하는 게 보이지도 않아. 이 모든 게 다 우리 때문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은비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논리가 있었다.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언니가 더 이기적이야. 언니는 내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 나도 힘들어. 언니, 사람들이 하는 말들,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 나는 다 견디기 힘들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을 내뱉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싸움이었다. 말다툼이 끝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비는 자신의 침대에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고 서연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수만 리 떨어진 듯 했다. 은비는 서연이 자신의 노력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서연은 은비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낯선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으로 심각한 균열을 맞이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두 아이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늦은 밤, 기숙사 방에는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잠 못 이루던 은비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머릿속을 가득 채운 서연과의 말다툼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제에 매달렸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할머니의 병원이었다. 은비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다. 환자분 상태가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비는 망설일 틈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서연을 깨웠다. 서연은 잠결에 은비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서연아, 일어나 할머니가 위독하시대. 서연은 순간 모든 잠이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두 자매는 겉옷만 겨우 걸친 채 기숙사를 뛰쳐나왔다.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차가웠지만 서로의 손은 그들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계셨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힘겨워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다. 은비는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흐느꼈고 서연은 할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아이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시죠? 아이들이 어르신을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네, 내 새끼들. 간호사는 할머니를 보살피다 잠시 병실을 나갔다. 그 순간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은비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저희가 미안해요. 저희가 할머니를 힘들게 해서.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희미해졌다.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갔다.
사실은 너희들 내 친손주가 아니야. 두 자매는 할머니의 말에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그들은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 엄마, 젊은 아가씨였는데 너희를 데리고 내 집 앞에 왔었어. 그때는 너무 어려서 말도 못했지. 그냥 너희를 내게 맡기고 사라졌어. 편지 한 장이랑 돈 얼마만 남겨두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듯 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다. 은비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의 굴레,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나는 너희를 보낸 후에 그 아가씨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더구나. 그래도 괜찮았어. 너희가 나에게 와줘서 나는 행복했어. 할머니의 고백은 그들에게 모든 의문점을 풀어주었다. 왜 그들의 부모님이 없었는지, 왜 그들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 답은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들의 눈물은 할머니의 창백한 손 위로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다. 이 모든 것을 지켜준 할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었다. 병원에서의 밤은 길고도 잔인했다.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은 은비와 서연의 가슴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슬픈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병원 복도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두 자매는 병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깊은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언니,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해서가 아니었어. 우리가 할머니에게는 그냥 우리가 필요했던 거야.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계산적이던 머릿속에는 이제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성공과 목표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맞아. 우리는 할머니의 사랑이었어. 그게 전부였어.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분노는 할머니의 진실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그들은 이제 경쟁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서로와 할머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로 돌아온 후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은비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을 잤으며 서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악성 댓글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보다 언니의 따뜻한 눈빛과 할머니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은비는 서연의 방으로 찾아왔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스케치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비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아, 글쓰기 다시 시작할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은비는 서연의 손에 연필을 쥐어주었다. 괜찮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써. 너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 내 눈으로 본 세상을 보여줘. 나는 이제 계산만 하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 너처럼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은비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언니가 자신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연 것이 오랜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언니는 내가 쓴 글을 좋아해 줄 거야. 당연하지. 너는 내가 모르는 세상을 보여주니까. 은비가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날부터 두 자매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은비는 서연에게 복잡한 수학 문제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었다. 이 공식들은 그냥 숫자의 배열이 아니야. 세상에 숨겨진 질서를 보여주는 예술 작품과도 같아. 서연은 은비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수학 공식의 규칙성과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은비에게 시를 들려주었고, 은비는 시의 은유 속에 숨겨진 논리를 찾아내며 놀라워했다. 서연은 은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니는 내 시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주는 사람이야. 은비는 서연의 말에 처음으로 수학과 문학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 기숙사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은비와 서연이 함께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은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불안감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윤은 그들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자매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전국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다. 그들은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이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서연은 다시 펜을 들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된 용기를 모두 글로 담아냈다. 은비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다. 나는 너의 꿈을 응원할게.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의 목표로 굳건히 뭉쳐 있었다. 그것은 오직 사랑과 진심이었다. 전국 올림피아드 대회는 권위 있는 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무대 위에 놓인 칠판과 책상은 마치 검투장의 검투사들을 위한 무대 같았다. 은비와 서연은 관중들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함께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잔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아니었다. 수학 부문 경기가 시작되었다. 은비는 복잡한 조합론 문제에 직면했다. 문제는 한눈에 봐도 풀기 어려운 난해한 패턴을 가진 문제였다. 은비는 예전 같으면 오직 논리와 공식에만 의존하여 풀이를 시도했겠지만 그녀는 이제 달랐다. 그녀는 문제 속의 숫자와 기호들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서연의 시처럼 아름다운 은유와 패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마치 시를 읽듯 문제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했다. 은비는 칠판에 하나의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것은 풀이 과정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시각화한 그림이었다. 그녀는 숫자와 기호들을 도형으로 연결했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논리를 발견했다. 관중들과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독특한 풀이 방식에 경탄했다. 그녀의 풀이는 기존의 어떤 해법보다 간결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수학을 논리에서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완벽한 답을 찾아냈고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은비의 풀이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어서 문학 부문 경연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뿔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거나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동정받기 위한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할머니의 사랑과 은비와의 유대감에 대해 쓰고 싶었다. 그녀는 펜 끝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애어느 겨울 2개의 작은 씨앗이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추운 바람에 떨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따뜻한 손길이 그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척박한 땅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냈고 서로를 감싸 안으며 싹을 틔웠습니다. 그 뿌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가장 굳건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저의 뿌리는 제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저를 사랑으로 품어준 그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서연의 글은 단순한 글짓기를 넘어 한편의 감동적인 자서전과도 같았다. 그녀의 글에는 자신들의 아픔을 포용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글을 읽은 관중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의 눈물은 서연의 진심이 그들에게 닿았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자신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은비와 서연은 나란히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한 두 자매의 승리였다. 그들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들의 곁에는 서로가 있었고 그들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전국 올림피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결과는 은비와 서연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기대와 압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 자신과 할머니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선물이었다. 학교는 두 아이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특별 기념식을 열었다. 정소연 교장은 단상에 올라 두 아이를 향한 칭찬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은비와 서연은 우리 학교의 자랑을 넘어 모든 이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의 빛은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 교장은 두 자매의 이름으로 새싹 장학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금이었다. 은비와 서연은 단상에 올라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환호가 단순히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준 결과임을 알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많은 명문 대학들이 은비와 서연에게 입학을 제안했다. 특히 해외 유수의 대학들은 전액 장학금을 내걸며 그들을 유혹했다. 은비는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나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싶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한국에 남아 할머니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은비는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학문적 성과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그녀는 수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복잡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녀는 숫자와 논리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과 은비의 이야기를 한 권의 소설로 써내려갔다. 그 소설의 제목은 밤하늘의 두 별이었다. 그녀는 이야기 속에서 가난의 고통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재능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소설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소설의 인쇄를 모두 기부하며 자신의 글이 사회의 작은 빛이라도 되기를 바랐다. 세 사람은 학교의 도움과 그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늑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작은 방에는 할머니가 직접 키우시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세 사람은 작은 집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손녀들이 쓴 책을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은비는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고 서연은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우리와 함께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두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평온함이 가득한 눈물이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기대와 압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웠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자매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